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끝나고 정봉주 전 최고위원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7월 14일 이후 경선 기간 내내 진심으로 격려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건 그의 태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논란에 대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었고, 선거 발표 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데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이 잡혔고, 이어 선거띠를 떼어내며 혼자서 퇴장하는 모습이 잡혀 또 한 번 당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반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늘 꼴찌를 했던 강선호 의원이 환호를 받는 건 이 역시 그의 태도 때문인 것인데, 이는 그의 명연설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긍정의 아이콘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입니다. 강선호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마라토너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참가한 탄자니아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생전 처음 해발 2000m라는 곳에서 마라톤을 해봅니다. 경기 초반에 위치 싸움을 하다가 아주 심하게 다칩니다. 아쿠아리는 본인이 꼴찌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립니다. 57명 중 57등으로 결승선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고국 탄자니아에서 이곳 멕시코 시티까지 보내줄 때는 출발선에 서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다. 결승선까지 가라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줬다. 저 강선우가 뛰었던 제1회 민주당 전 당원대회가 그랬습니다. 저는 출발선에 서려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결승선까지 오려고 도전했고, 오늘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최종 순위가 발표되고 기사의 맨 끝에 다시 이름을 올려도 됩니다. 저는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고, 진짜 민생을 위한 레이스에 다시 쓸 것이고, 그리고 다시 결승선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강선우와 함께 완주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 질문에 우리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구직 경쟁에서 탈락한 30대가 내 남루한 삶은 괜찮아질까? 부모님 모시고 아이 키우는 50대가 나에게 노후란 있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서 한리역화 가득 채우고 3,000원을 받는 어르신께서 저는 병원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을 쓰는 일이 우리 민주당의 길이고 우리 민주당의 땅을 만드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거 하나 해보고 싶어서, 이거 하나 책임지고 싶어서 최고위원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원 동지들께서 저 강선우에게 주신 한 표는 8월 18일에 죽는 사표가 아닙니다. 8월 18일 이후에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한 표는 10,000표가 될 것이고 10만 표가 될 것이고 10,000만 표가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강선우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진짜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원 없이 사랑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실까? 스스로를 찍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정치인에게 마음을 주실까? 주셨습니다. 제가 비워내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응원으로 동지 여러분께서 저 강선우를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선우가 최고위원이 되면 기적이다. 누구나 기적을 꿈꿉니다. 저도 기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꿨던 기적은 제가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그 한 명, 마지막 그 한 표가 있다면 끝까지 달리는 것이 기적이었고, 오늘 저는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강선우가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저 강선우를 포기하지 않아서 강선우의 진심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소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적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강선우입니다. 이어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연 시간에 당원들과 신나게 춤췄고,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지요. 황교익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꼴찌를 한 강선우가 제일 신났습니다. 강선우를 새롭게 발견한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신이 났습니다. 강선우 덕에 삶에서 이기고 지는 게 전부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최대 이변이 된 정봉주의 탈락은 그야말로 250만 당원 주권 정당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민주당원들의 위력을 가장 두려워할 자가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지요.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과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 추진안을 제안한 바가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어려운 민생 문제, 그중에서도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총선 당시에 가장 좋은 정책으로 민생지원금을 꼽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합시다.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약속하였고 여야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국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정면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랬다. 이재명 민주당 말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길 이렇게 돌려준다. 친일의 힘 말고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길 라고 홍수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어디 협치의 대상이겠습니까? 민주당의 당원주권 정당으로서의 탈바꿈과 그 효과가 확인된 지금 당원주권 정당의 최종 목표인 국민주권 정부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